문자의 댓글팀 이게 등장한 까닭은 무엇인가? 댓글팀이요. 보통 뭔가 다수 뭐 이런 분위기가 풍기잖아요, 지금요. 자, 일단 이 내용 좀 보겠는데 우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보냈다는 5건의 문자 가운데 그중에요.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었다 그래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대통령과 전화를 해보면 어떨지 내심 전화 오는 걸 대통령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게 지난 15일이고요. 그리고요 1월 23일 서천 현장에서 만난 윤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보냈고요. 이거요. 김철영 교수님. 네. 전화를 해보시면 어떨지 내심 전화 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중재나 화해를 하려는 의도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세 사람이 알고 지낸 게 굉장히 오래되잖아요. 예.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을 진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후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각별하게 생각하는구나. 예. 그런 것들을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본인도 좀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인의 잘못으로 벌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도 한동훈 위원장이 문자를 보낼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동생 같은 느낌으로 편하게 문자를 보냈을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조금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본인이 툭 터놓고 의견을 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사적인 인연을 갖고 자꾸 공적인 부분으로 연결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거든요. 하나는 공적으로는 비대위원장, 예. 하나는 어쨌든 간에 세 사람 간의 어떤 사적인 인연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대통령한테 한번 대면으로 만나든지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한번 해서 이 본인이 얘기했던 그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부분, 대국민 사과로 하는 부분을 좀 상의하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좀 본인이 아마 얘기를 좀 하신 것 같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은 대통령을 만나거나 전화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그 다음 사안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당대표가 된다면 앞으로 당과 대통령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당과 대통령실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예고편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편하게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오히려 저렇게 오히려 좀 거꾸로 된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문자 내용 중에는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까 제목에 나갔던 댓글팀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짜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그 화재 현장을 방문해서 만났던 그날인데요, 지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문자로 돼 있습니다.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주변 비방하는 일 들었습니다. 사실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김경률 극단 어딩에 너무 가슴 아팠지만 한동훈 위원장 다양한 의견 말씀에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변 비방이면 한동훈 전 위원장 주변 비방을 말하는 건가요? 이걸 댓글팀이라고 지금 언급을 했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뭔가 설명을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댓글팀을 이용해 자기를 공격한다고 오해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거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왜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사용한다고 오인했을까라는 네.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인 대화에서 예. 일반인 간에 뭐 오해가 있다도 댓글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진 않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욕먹어도 그래 어르신들이 좀 싫어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네. 댓글팀이 나를 때리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뭘 아는 사람들 간의 대화다. 차재현 교수님, 네. 이 댓글팀 얘기는 뭡니까? 글쎄요, 뭐 저도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준석 의원의 추측에 상당히 좀 합리적인 구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주변에 비방하는 일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지금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해다, 그렇다, 그런 일 오해라는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그 지금 그 화자의 그 뭡니까 이 대상이 결국은 지금 받는 수신자가 지금 한동훈의 지금 후보였다. 아니 지금 당시의 비대위원장이었다고 한다면 결국 한동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이 비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던 부분을 지금 이렇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사실 한동훈 뭐 그 비대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댓글팀이라는 것이거든요. 어. 댓글팀을 활용해서 비방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금 전체 문단을 본다고 한다면 제가 파악했을 때 제가 읽은 제가 이 구글 실력으로 봤을 때는 댓글팀의 존재를 부인하기보다는 댓글팀의 행위가 그런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만약에 진짜 그 문제, 그래서 지금 이준석 의원도 문제를 삼는 부분이 과연 그럼 여사가 그러면 댓글팀을 활용한 의혹이 생길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거 이준석 의원이 오늘도 아주 지금 아까 인터뷰에는 빠졌습니다만 과거의 다른 인사가 썼던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 다른 인사라는 분이 제가 예. 미로 점재가기에는 아마 이 여사 주변에서 뭐 도와주는 사람들이 댓글팀을 만들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뉘앙스를 들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댓글팀을 딴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부인이 상당히 공직의 지위에 계신 분도 아닌 분이 이 댓글팀을 활용을 한다는 그러한 가능성조차만으로도 상당히 부적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 만약에 댓글팀이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정치권에서 댓글의 문제는 소위 말해 여론 조작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그러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물론 예. 저는 막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댓글을 활용을 갖고 있었는지 없는지는 지금 단계는 알 수 없지만 예. 설사 갖고 있다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우호적인 여론 전파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의 늘 오인 사격을 넘어서 조준 사격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 이것은 그 어떤 행위라도 어떤 이야기라도 상당히 좀 이렇게 변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물론 뭐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는지가 저는 앞으로 향후 상당히 전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혁진 변호사. 그러니까 한동훈 전 네네. 위원장이 당시에 무슨 약간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설명차원에서 하다가 댓글팀이라는 표현이 나온 건가요? 글쎄요, 제가 이거를 저도 여러 번 문장을 읽어봤는데 일반적인 문장이 아니라 예. 해석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댓글팀 활용에 주변 비방하는 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어는 일단 제가죠. 그다음에 동사는 뭡니까? 들었다잖아요. 들었다. 그럼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어는 비방하는 일이에요. 예, 일을 비방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 게 댓글팀을 활용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댓글팀을 활용한 주체는 누구냐? 제가로 나왔으니까 김건희 여사냐? 아니면 제가 제3자 누군가가 댓글팀이라고 하는 걸 활용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비방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장이 그 중간에 딱 그 댓글팀 활용과 관련된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이게 참 난해하다 싶은데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이것까지 그 연결해서 보면은 이 댓글팀을 활용하는 주체가 김건희 여사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저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이게 꼭 그 뭐 오버하는 것이나 아니면 비약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기서 보면 댓글팀이라는 용어가 사실 생소하긴데 그걸 썼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저거 문자 내용을 받은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미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전제가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저 문자를 보냈을 때에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댓글팀을 알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뒤 다 잘라먹고 이렇게만 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걸 100번 읽어봤자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누구지?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김건희 여사가 저 문자를 보냈을 때에는 한동훈 내 이렇게 써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 같은 제3자가 저렇게 해석하는 게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그 다음 문장 때문에 아까 설명하신 그 내용. 우리는 이렇게 그 이해할 수밖에 없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런 문자 댓글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문자를 왜 공개를 합니까? 저는 그게 진짜 희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가 뭐 문자 다 공개하라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예. 후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던데 다 공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뭐 이게 완전히 그 김건희 여사나 뭐 이렇게 공격받을 그런 내용들이
꼬투리 잡힐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왜 전당대회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5번에 걸쳐서 보낸 그 문자 내용이 최근 며칠 사이에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조금씩 하나씩 더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되고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 그 당시 1월 중순과 말경에 벌어진 건지, 답장을 왜 안 한 건지, 뭐 이런 거에서 여전히 뭐 아직 100% 명확하게 풀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